안녕하십니까. 금판다TV의 정수찬입니다.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요. 이게 이발소에서 깎은 머리가 아닙니다. 셀프 이발입니다. 셀프 이발. 이런 도구를 사가지고, 과거에 이제 내가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깍새를 했는데, 그 깍새를 했기 때문에 셀프 이발이 가능하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별로 비싸지 않아요. 이런 거 가정용으로 구하면은 그 이발료 아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입니다. 중이 제 머리 깎습니다. 왜냐? 요즘 기기가 좋으니까 깎죠. 이렇게 이제 바리깡으로 한번 쓱 밀고 전기 면도기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깎여요. 오히려 중머리 깎는 게 쉽습니다. 나같이 이제 이런 셀프 이발이 이게 더 어려운 것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뒤 같은 게 어떻게 보이지 않아도 다 이제 감각으로 하는 거죠. 감각으로. 그래서 도구가 잘 발달이 돼서 셀프 이발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가 그런 그 속담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중도 제 머리를 깎을 수 있다. 오히려 중머리 깎는 게 쉬워요. 그래서 그냥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모든 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 이제 오늘의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어제 내가 어, 친구하고 대화 중에서 미국을 우호적인 감정으로 얘기했을 때에 미국을 사대하느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대주의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 스스로가 어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알아서 기는 것을 갖다가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사대주의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랄 것이 아니죠. 사대주의라는 말이 또그 나쁜 것은 아니고 자기가 힘이 약할 때는 강대국에 기대어서 어떤 그 기회를 엿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대주의라는 단어를 그 어감이 그 나쁘게 쓰였기 때문에 그 어감이 좀 안 좋게 들리지만은 사대주의도 그 전략적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그 사대주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상대를 이제 비꼬는 그런 어투로서 이제 들리는 것이죠. 사대주의라고 말할 때.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미국을 사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서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서로가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 그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람 문명은 어떤 미국의 편제 구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우방으로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선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적 흐름에 이제 그 반대에 의해서 이렇게 그 무조건적인 어떤 어떤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면은 그건 이제 시대적 착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전략적 선택을 부당하게 그걸 나쁘다고 말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런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 아닌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스스로가 이게 전립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과연 너희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을 선택하여 편제된다면은 어느 쪽으로 편제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이제 말하나 마나 이제 명확한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제 과거로부터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괴롭혀왔던 나라인 것이고 지금의 어떤 남북의 어떤 분단 속에서의 가장 통일을 원하지 않은 나라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 일본과 중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한국이 우대를 받고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할 수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인 것이죠. 그게 한국이 이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건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가 사용하는 것이죠. 서로가 우리도 미국을 사용하는 것이고 미국도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행정인 것이고
운이 좋은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저 이렇게 그냥 같은 편을 먹은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은 못 살잖아요. 중국도 저뭐저 북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북한이 그런 것이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던 나라는 가장 그런 어, 어, 길을 못 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좌파적 의견을 자익적 어떤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어떤 자익 세력이 그나마 이제 우리가 그 우익적 어떤 진보적 세력에 의해서 견제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그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는 미국을 사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KF-21을 개발하고서 자국의 국산 기술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그 내막을 보면은 그것은 완전히 이제 미국의 기술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F-22 랩터랄지 그런 거, 그 KF-50 같은 경우는 록히드 마틴사와 협력하여서 같은 그 협력으로 어, 이거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KF-21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 KF-21 첨단 기술은 분명히 이제 박시몬인가 누군가 그분에 의해서 이제 현대의 좀 문익점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제 그 산업 스파이 짓인 것이죠. 엄연히 그렇게 따져 보자면은.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그것을 우리가 미국이 암묵적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우리가 KF-21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들이 굳이 이제 스파이 활동이 산업 스파이 활동에 의해서 기술이 유출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명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암묵적 허락인 것이고 박시몽 박사를 구속하고 감옥살을 시키는 것도 다 표면적으로 어떤 동맹국들에게 이제 할 얘기를 동맹국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F-21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인도 태평양 평화 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미국의 자본에 의해서 유지되기가 힘드니까 한국을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을 이용한 것이고 또 자국의 어떤 방산 업체들에게 길들이기 위한 어떤 전략도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논할 때는 항상 심층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표층적으로 흐르는 그런 가벼운 말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바보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바보들이 대화를 들으면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서로가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때에 사실을 진실을 아는 사람이 볼 때에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것이죠. 바보들로 대하는 것은 코미디인 것이고 쉽게 어떤 정치적 견해라는 것은 쉽게 그렇게 서로가 말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란 것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제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섭리인 것이구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섭리. 부당해 심하게 부당해 보이는데 그렇게 가야 매듭이 풀리는 그런 형국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우리가 뭐 지금의 어떤 우리 자국의 어떤 정치 정세가 뭐 이렇게 좀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끊임없이 어떤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애국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저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은 또 다르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보들의 대화가 되지 말고 그래도 조금은 배운 사람으로서
엘리트 정치를 표방해야 되지 않느냐. 바보들로 대화하라는 것은 그 서민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풀뿌리 민주주의니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도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한 것이고 서민 정치를 에, 그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허락된 것은 어느 정도의 국민성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수준이 다다르기 때문에 그래 내비둬도 그래도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흘러갈 수 있는 그 기반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비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의 성장은 엘리트 정치인 거죠. 그 엘리트들,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떠드는 자는 그냥 개구리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과 같은 존재들이 같은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충근 박사의 그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해보고 책을 사서 공부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뭐 유튜브도 좋지만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 정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는 사람이나 식당을 해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어느 정도의 어, 어, 어느 정도의 어떤 절충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그 사업이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가 장사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정치를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자격은 그들보다 어떤 비중은 작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보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심층적 밀도가 또 작다고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들로 대화가 되지 말고 그래도 조금은 그 세상이 섭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원리적 구조를 좀 이해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